문제 영역에 따른 전략적 독해. 8번째, 문맥의 흐름 첫 번째입니다. 문맥의 흐름 첫 번째는 문맥의 어색한 문장을 찾는 유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보았습니다. 대처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서 내용의 핵심, 즉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각 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지문 전체의 핵심과 어긋나는 문장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의 핵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바로 그것을 파악하고 각 문장의 핵심과 비교해 볼 때 서로 어긋나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 그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는다. 단일 논리형 혹은 대립구조형 지문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 35번 지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as like near and far can mean different things depending on where you are and what are you doing. 뭐뭐와 같은 단어, near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far라고 하는 단어, 이러한 단어들은 can mean different things,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depending on 뭐뭇에 좌우되는 뭐뭇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where you are,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what you're doing,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If you were a Jew, then you might say you are near an animal if you could reach out and touch it through the bars of its cage. if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then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hen부터 주절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일 뭐뭐 하다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주절입니다. 만일 당신이 동물원에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뭐뭐라고 말할 수도 있다. You are near an animal. 당신이 동물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reach out, 손을 쭉 뻗어서 touch it through the bars of its cage, 우리의 창살을 통해서 그 동물을 만질 수 있다면 당신이 동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then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hen이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주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를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첫 번째, 앞부분에서 내용의 핵심, 즉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는다. 각 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지문 전체의 핵심과 어긋나는 문장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단어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 즉 이러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에서부터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단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의미가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번 문장 보시면 Here the word near means an arm's length away. 여기에서 near라고 하는 단어는 팔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If you were telling someone how to get to your local shop, you might call it near if it is a 5-minute walk away. 첫 번째에서는 동물원에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 샵을 중심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지역의 상점에 도착하는 방법, 가는 방법을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near라고 부를 수도 있다. 만일 그것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면 앞부분에서 near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팔 길이 하나 정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말했죠. 두 번째 예에서는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을 near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It seems that you had better walk to the shop to improve your health. 당신은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상점까지 걸어가는 것이 나은 것 같다.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걸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바는 near라고 하는 단어의 상대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장이 되겠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Now the word near means much longer than an arm's length away. near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지만 어떤 경우엔 팔 길이 하나 정도의 길이, 어떤 경우엔 5분 정도의 길이, 바로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near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words like near, far, small, big, hot, cold all mean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at different times. 이러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 즉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서로 다른 시기에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글은 near, far 이러한 단어의 상대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건강 개선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거죠. 어렵지 않게 3번 정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 3월 고2 모의고사 35번 지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controlling temperatures, when handling fast produce, control of the atmosphere is important. In addition to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무엇에 덧붙여 temperatures, 온도, 기온 이 말이죠. 온도를 통제하는 것에 덧붙여 언제? 신선한 produce, 농산물을 말합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다룰 때 온도를 통제하는 것에 덧붙여 공기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세요. 무엇에 덧붙여 무엇하다. 그러면 무엇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not only but also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In addition to 이것과 besides ing 뭐뭐뿐만 아니라 이것들 모두 not only A but also B의 개념을 갖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advising them, he helped them. 그들에게 충고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을 도와주었다.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뭐뭐 했다. not onl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Not only advising them, but he also helped them. Besides being intelligent, she is beautiful. 지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름답다. She is not only intelligent, but also beautiful.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Not only but also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경을 쓸 게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그에게 충고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들을 도와주었다. 주절이 어디예요?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but 이하 부분이 이쪽 부분보다 말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도요. She is not only intelligent but also beautiful. intelligent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beautiful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controlling temperatures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아니면 control of the atmosphere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바로 후자가 되는 거죠. control of the atmosphere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바로 atmosphere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Some moisture is needed in the air to prevent dehydration during storage, but too much moisture can encourage loss of mold. 약간의 습기, 수분 이것이 필요하다. 공기 중에 약간의 수분이 필요하다. 무엇하기 위해서? prevent, 막다, 방지하다. dehydration, 이것은 탈수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 저장하는 중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수분은 무엇을 조장할 수도 있다. 무엇을 조장합니까? mold, 바로 곰팡이의 증식입니다. 곰팡이의 증식을 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지 않다. 배기, 즉 공기에 대한 통제, 관리 이것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Some commercial storage units have controlled atmospheres with the levels of both carbon dioxide and moisture being regulated carefully. Storage unit, 저장 시설을 말합니다. 일부 상업적인 저장 시설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다. With the level of 어떠한 수준으로 통제되는 공기를 가지고 있다.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입니다. Moisture, 수분이죠. 이산화탄소와 수분 모두 둘 다 조심스럽게 regulate, 조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조절되는 수준으로 통제되는 공기를 가지고 있다. 즉 몇몇 상업적인 저장 시설들은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정교하게 조절되는 통제된 공기를 가지고 있다. 2번 역시 애트모스피어의 관리 이것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The living things emit carbon dioxide. When they breathe, carbon dioxide is widely considered to be a pollutant. 살아있는 것들이 emit, 방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광범위하게 pollutant, 오염원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오염원으로서의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공기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과 연관성이 없죠. 우리는 손쉽게 세 번째 정답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ometimes other gases, such as ethylene gas, may be introduced at controlled levels to help achieve optimal quality of bananas and other flat produce. 때때로 다른 가스들, 뭐뭐와 같은 에틸렌 가스와 같은 다른 가스들이 도입될 수도 있다. 수준을 통제할 때 무엇하기 위해서 have achieve,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바나나라든가 혹은 다른 신선한 농산물의 optimal, 적절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적절한 품질을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제된 수준에, 즉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입될 수도 있다. 네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control of the atmosphere,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긴 부분이 있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 나왔죠? 그리고 또다시 achieve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혹은 to를 생략할 수도 있죠. 어느 쪽으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명사가 나올 때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help는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 helped the old woman to cross the street. to를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노부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e helped my brother with his work. 그는 나의 형의 일을 도와주었다. 명사가 올 때는 with를 쓴다. 세 번째 문장 보시면 He helped to carry the bag. 그는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to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help 나와 있죠? 그리고 동사 원형 carry가 나와 있습니다. carry, help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help achieve 해결이 됐죠?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is the need for some circulation of air among the stirred food.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는 gases and moisture 아니죠. control 아니죠. 바로 need가 주어가 됩니다. related에서부터 moisture까지는 is라고 하는 동사의 보어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사와 함께 쓰인 보어 혹은 부사구는 문장 앞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ife is happy. 보어죠. 보어가 문장 앞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happy is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ife.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It is certain that he will come soon. 이 문장에서 보어인 certain이 문장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나가게 됩니다. Certain is it that he will come soon.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the need, 보어는 바로 related 이하입니다. need, 무엇에 대한 필요성, 무엇에 대한 저장된 음식 중에 공기의 어느 정도의 순환의 필요성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가스와 수분의 통제와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 문장도 control of the atmosphere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 여러분들은 세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맥의 흐름 2018년 6월 고3 모의고사 35번 지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ile being an introvert comes with its challenges, it definitely has its advantages as well.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being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인 것이 challenge, 도전, 어려움, 난제 이 말이죠. 문제점과 더불어 오는 반면에 그것은 분명히 as well은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also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또한 advantages, 이점을 가지고 있다. while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뭐뭐인 반면에 대조로 해석했습니다. while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while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동작이나 상태, 뭐뭐 하는 동안 while he was reading, his son fell asleep. 그가 독서하는 동안에 그의 아들이 잠들었다. 대조를 나타내기도 하죠. 뭐뭐인 반면에 while we are too young, I'm too old. 내가 아주 어린 반면에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대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You are too young, but I'm too old.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I am too old 이쪽 부분에 있는 거죠. Y에 있는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 있습니다. I am too old.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는 단점, 장점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장점에 비중을 두고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For example, an introvert is far less likely to make a mistake in a social situation, such as inadvertently insulting another person whose opinion is not agreeable. For example,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입니까? being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인 것, 바로 그것의 장점의 예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make a mistake, 실수를 저지를 것 같다. less가 있습니다. 적게, 실수를 적게 저지를 것 같다. far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적게 실수를 저지를 것 같다. 어디에서? in a social situation, 사회적인 상황에서. inadvertently, 무심코라고 하는 뜻이죠. insult, 모욕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견이 동의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사람을 무심코 모욕하는 것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 같지는 않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n introvert would enjoy reflecting on their thoughts and thus would be far less likely to suffer from boredom without outside stimulation. 내성적인 사람은 reflect on,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다. their thought, 그들이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다, 즉 생각에 빠지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 suffer from, 뭐뭐 때문에 고통을 겪다. 뭐뭐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것 같다. 그런데 less가 있어요.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지 않다. far가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훨씬 적게 고통을 겪을 것 같다. 즉 거의 고통을 겪을 것 같지 않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boredom, 권태. without outside stimulation, 외부의 자극이 없다 하더라도 권태로 인해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그다지 크지 않다. 이 문장은 내성적인 사람의 또 다른 장점이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only risk that you will face as an introvert is that people who do not know you may think that you are aloof or that you think you are better than them.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아줘야 되겠죠? 주어는 risk입니다. 동사는 is.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당신이 직면하게 되는 유일한 위험 요소는 바로 that 이하이다. 뭐뭐이다. that 이하를 보세요. that 이하, people이 가야 할 동사 어느 것입니까? people의 동사 may think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you may think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후에서부터 you까지 괄호로 묶어두세요.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디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유일한 위험 요소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that 이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문장 전체 보이죠? 그런데 이게 1번 대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번 대시입니다. 첫 번째 대시를 보겠습니다. aloo프라고 하는 표현 나왔죠? 무뚝뚝한, 냉담한 이 말입니다. 당신이 냉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혹은 뭐라고 You think you're better than them.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장 보이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advantages, 바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바로 이 부분은 위험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you learn how to often just a little bit with your opinions and search, you will be able to thrive in both worlds. 만일 당신이 당신의 의견과 생각을 좀 더 just a little bit, 약간만 열어놓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thrive,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잘 지내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both world, 두 세계에서. both world라고 하는 것은 인트로버트한 사람 자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는 social situation의 세계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세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생각과 사고를 좀 더 오픈업한다면, 열어놓는다면. 두 번째 문장은 인트로버트한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 보세요. An introvert may prefer online to in-person communication as you do when feeling temporarily uncertain with your relationships. 내성적인 사람은 pref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무엇을 찾습니까?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찾으세요. 무엇보다 무엇을 선호할 수도 있다. In-person communication. 사람을 직접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할 수도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하듯 언제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당신이 그렇게 하듯 온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온라인을 선호할 수도 있다. 네 번째 문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트로버트한 사람의 속성을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You can then stay true to your personality without appearing to be antisocial. then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혹은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의미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반사회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당신의 성격에 충실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문장에 the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렇게 되면, 즉 how to open up 하게 되면 이 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세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의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번째 문장의 핵심은 인트로버트한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트로버트한 사람의 장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위험 요소, 그것에 대한 해소 방법, 그리고 결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바로 네 번째가 되겠죠. 이상으로 문맥의 흐름,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유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